서산대사와 을사년 예언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는 그의 생애와 그가 남긴 역사적 예언적 유산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서산대사는 조선 중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고승으로 그의 삶은 불교를 통한 개인적 깨달음뿐 아니라 민족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점철되어 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조직해 국난 극복에 기여한 그의 활동은 조선 역사에서 호국불교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서산대사를 단순히 역사적 인물로만 이해하는 것은 그가 민중들에게 끼친 영향과 예언적 메시지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그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여러 예언, 특히 을사년에 관한 언급은 오늘날에도 깊은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선시대는 정치적 혼란과 외세의 침략으로 민중들의 삶이 크게 요동쳤던 시기였다. 서산대사가 활동했던 16세기 말은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때였다. 임진왜란의 참상은 단순히 군사적 충돌로 그치지 않았으며 조선 사회의 모든 계층에 걸쳐 커다란 상흔을 남겼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서산대사는 단순한 승려가 아닌 민족의 구심점으로 떠올랐다. 그는 그의 제자 사명당과 더불어 승병을 조직해 전란을 막는 데 앞장섰으며 그의 이름은 민중들에게 구원자이자 지도자로 기억되었다. 동시에 그가 남긴 예언적 메시지들은 당시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방향을 잃은 민중들에게 일종의 등불이 되었다. 서산대사의 예언 중에서 특히 을사년에 관한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을사년이 한반도의 운명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라고 경고하며 그 해는 모든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예언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민중들에게 스스로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더불어 그는 을사년이 성인이 등장하기 좋은 시기라고도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인물의 출현이 아니라 민중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징적 존재가 나타날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의 이러한 예언은 당대의 정치적 혼란과 민중들의 불안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을사년이라는 특정 연도에 대한 서산대사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으로 그치지 않는다. 이는 조선 후기 민중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 스스로의 삶과 선택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조선 말기 을사년에 실제로 을사조약이 체결되며 한반도가 일본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된 역사적 사건은 그의 예언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물론 서산대사가 구체적으로 1905년에 을사조약을 예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예언들이 민중들에게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정신적 지주로 작용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서산대사의 예언들은 구전으로 전해지며 민중들의 염원과 희망을 반영해왔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개인적인 통찰이 아니라 민중들이 느꼈던 집단적 불안과 희망이 투영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민중은 서산대사의 도술 능력과 초월적 지혜를 통해 자신들이 겪고 있는 혼란과 고통에서 벗어날 희망을 찾으려 했다. 특히 을사년이라는 특정한 해를 강조하며 그 해에 나타날 성인의 가능성을 언급한 점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민중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선 후기 민중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에도 새로운 지도자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자아내는 데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있다. 결론적으로 서산대사는 조선시대의 혼란 속에서 민중들에게 희망과 방향성을 제시한 상징적 인물이다. 그의 예언, 특히 을사년에 대한 언급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민중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상기시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예언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해 성찰하고 스스로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이끄는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오늘은 그의 예언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그의 예언적 배경을 위해 그의 생애의 흥미로운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겠다. 서산대사의 생애는 조선 중기, 특히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시기에 빛났던 고승의 삶으로 기억된다. 그의 초기 생애는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1520년에 평안도 안주에서 최씨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고아로 자라났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는 세속의 삶을 떠나 방랑을 시작했고 지리산에서 숭인장로를 만나 그의 문화에서 수행에 전념하게 되었다. 지리산의 엄숙한 자연과 선승들의 가르침은 그를 깊은 깨달음의 길로 이끌었다. 서산대사는 수행자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조선 사회가 직면한 국운의 위기에도 깊이 관여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그는 조선의 운명을 위해 승병을 조직했다. 당시 일본군의 침략으로 조선 팔도는 큰 혼란에 빠졌고 선조는 의주로 피난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산대사는 승려로서의 역할을 넘어 민족적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했다.
그는 전국의 사찰과 승려들을 동원하여 약 5천 명의 승병을 조직하고 평양성 탈환 작전에 참여하는 등 조선의 국난 극복에 기여했다. 비록 승군이 전투에서 직접적인 공로를 세우는 데는 제한이 있었지만 그들은 성곽 보수와 방어선 구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당시 조선의 군사적 역량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큰 도움을 주었다. 임진왜란 이후 서산대사는 다시 불교의 본질로 돌아가 교단의 중흥을 위해 힘썼다. 그는 선종을 중심으로 분열된 교단을 통합하려 노력했으며 후학들을 위해 다양한 저수를 남겼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선각위감이 있다. 이는 선종의 가르침과 실천 방법을 집대성한 책으로 오늘날에도 중요한 불교 경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그는 선종과 교종의 조화를 모색하며 선교석과 선교결을 저술하였다. 이러한 저술은 서산대사가 단순히 종교적 수행자에 그치지 않고 학문적 깊이와 통찰력을 가진 사상가였음을 보여준다. 서산대사의 생애를 논할 때 그의 초월적 능력과 민중 사이에서 전해지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바람과 비를 부리고 미래를 꿰뚫어보는 도술의 대가로 묘사되곤 했다. 민중들 사이에서 그는 단순히 승려가 아닌 초인적 존재로 기억되었다. 예를 들어 그의 제자 사명당이 일본의 사신으로 갔을 때 서산대사가 건넨 부적으로 위기를 모면했다는 이야기는 그의 도술 능력에 대한 민중의 신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서산대사는 금강산 그림을 그려 중국의 부호에게 주었고 그 그림이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의 지원군을 끌어들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전설도 전해진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 서산대사가 민중들에게 얼마나 큰 신뢰와 존경을 받았는지를 보여준다. 서산대사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예언 중에서도 을사년에 대한 언급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는 을사년이 한반도의 국운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 경고하며 그 해에는 모든 행동과 선택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을사년은 성인이 등장하기 좋은 시기로 묘사되며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상징하는 해로 민중들에게 기억되었다. 이러한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견하는 차원을 넘어 민중들에게 당시의 혼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결국 서산대사는 단순한 승려를 넘어 민족의 위기 속에서 구심점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다. 그의 생애와 업적은 조선 중기라는 격동의 시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그가 남긴 예언과 가르침은 단지 과거의 유산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에도 미래를 향한 성찰과 교훈을 제공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남아있다. 서산대사의 예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관심을 가질만 한 을사년에 대한 언급은 한반도의 운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앞서 서론에서 을사년의 중요성과 예언적 의미를 간략히 다루었지만 여기서는 이를 보다 깊이 탐구해보고 역사적 사건들과 연결지어 살펴보겠다. 을사년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한반도의 중대한 변화를 상징하는 해로 기록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1905년에 체결된 을사조약이다. 이 조약으로 인해 조선은 실질적인 국권을 상실하고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였다. 이 시점은 한반도의 국운이 바닥으로 떨어진 시기로 평가받으며 이후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의 계기가 되었지만 당시 민중들에게는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서산대사의 예언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만을 암시하지 않는다. 그가 남긴 을사년은 한반도의 운명이 크게 요동치는 해라는 경고는 한반도의 국운이 다시 한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를 현대적 시점에서 본다면 2025년이 또 다른 을사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시기에 민중이 선택과 행동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서산대사는 을사년에 성인이 등장하기 좋은 시기라고도 언급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단순히 위대한 인물이 출현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당시 민중들에게 성인은 단순한 영웅 이상의 존재로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혼란을 종식시키며 희망과 구원을 가져오는 상징적 인물이었다. 이러한 예언은 민중들에게 단순한 경고를 넘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서산대사의 성인은 개인적 존재라기보다는 집단적 의식의 각성과 변화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특히 2025년을 앞두고 세계적으로 혼란과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성인의 등장 가능성은 한반도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을사년에 관한 서산대사의 예언은 단순히 조선시대의 민중 설화로 끝나지 않았다. 이 예언은 구전과 기록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승되었으며 조선 후기의 혼란과 일제강점기 그리고 현대까지도 민중들에게 방향성을 제공하는 일종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다.
특히 을사년의 예언은 조선 후기 민중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으며 길지로 피란하거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지침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현대적 관점에서 이를 해석하면 이 예언은 불확실성과 위기의 시대에 민중 스스로의 선택과 신중한 행동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메시지로 읽힌다. 현대의 시점에서 을사년 예언을 바라보면 이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맥락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경제적,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을사년 예언의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 서산대사가 강조했던 신중함과 성인의 등장은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25년을 앞둔 지금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하며 구군이 요동치는 시기일수록 공동체의 지혜와 결속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산대사의 예언은 미래를 향한 통찰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유산으로 재조명되어야 한다. 흥미로운 점은 서산대사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지만 민중들의 기억 속에서는 초인적 능력을 가진 신비로운 존재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그의 도술과 관련된 설화는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민중들이 느꼈던 불안과 희망을 투영한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서산대사의 초인적 능력과 설화 속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러한 비현실적 요소가 가지는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서산대사의 도술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그의 제자인 사명당과의 도술 시합이다. 이 이야기는 사명당이 서산대사를 찾아 금강산 장안사로 갔을 때 벌어진 일로 시작된다. 사명당은 공중을 나는 참새를 손에 움켜쥐고 그 참새가 살지 죽을지를 서산대사에게 묻는다. 이에 서산대사는 불살생이라는 승려의 본질을 언급하며 사명당의 도전을 철학적으로 되받아친다. 이후 두 사람은 바늘을 국수로 변하게 하고 계란을 공중에 쌓는 등 신비한 도술을 겨루다가 서산대사가 하늘에 비를 내리고 다시 걷어들이는 장면에서 사명당이 스승에게 완전히 경의를 표하며 시합이 끝난다. 이 이야기는 도술 시합이라는 흥미로운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와 불교의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또 다른 흥미로운 설화는 금강산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다. 서산대사가 명나라의 한 부호를 위해 금강산 그림을 그려주었고 이 그림이 살아 움직였다는 전설이 있다. 그 부호는 이 그림에 큰 감명을 받아 서산대사에게 거액의 수표를 주었으나 대사는 이를 가난한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이 그림은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의 군대를 조선으로 이끌어오는데 기여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단순히 서산대사의 예술적 재능을 넘어 그의 도술이 한반도의 국군에 영향을 미쳤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읽힌다. 금강산이라는 장소는 조선의 정신적 문화적 상징이었기에 이 이야기는 민중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명나라 파병과 관련된 또 다른 설화는 서산대사가 명나라 장수 이여송의 무리한 요구를 지혜롭게 해결한 이야기다. 이여송이 용의 간과 소산강 반죽을 요구하자 서산대사는 이를 백마의 간과 백두산 대나무로 대체했다고 한다. 이 전설은 서산대사의 지혜와 임기응변 능력을 강조하며 민중들에게는 그의 초인적 능력이 조선을 지켜낸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또한 진주성 전투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다. 서산대사가 기생 nom계에게 영감을 주어 왜군 장수를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하게 만들었다는 설화는 민중들이 서산대사를 단순한 승려가 아니라 조선의 구원자로 여겼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도술 설화는 대부분 역사적 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상징적 의미는 매우 크다. 당시 민중들에게 서산대사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혼란한 시기에 희망과 안식을 제공하는 초월적 존재였다. 그의 도술은 단순히 물리적인 능력이 아니라 민중들이 바랐던 이상적인 영웅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었다. 특히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그의 초인적 능력은 민중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민족적 단결의 상징으로 작용했다. 서산대사의 도술 이야기들은 또한 민중들에게 도덕적 교훈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기능했다. 그의 능력은 단순히 마법적 힘이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과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사명당과의 도술 시합에서는 불살생의 철학과 스승으로서의 지혜가 강조되며 금강산 그림 이야기에서는 자비와 이타심이 중심 주제로 드러난다. 이러한 설화들은 민중들에게 불교의 핵심 가치를 전달하며 서산대사를 단순한 인간이 아닌 깨달음과 구원을 상징하는 존재로 이상화했다. 결론적으로 서산대사의 초인적 능력과 관련된 설화들은 단순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넘어 조선 후기 민중들의 집단적 불안과 희망을 담고 있는 상징적 유산이다. 이러한 설화는 민중들이 서산대사를 통해 당시의 혼란을 극복하고자 했던 정신적 안식처였으며 동시에 도덕적 가르침과 희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야기는 서산대사의 인물적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그가 남긴 예언과 업적을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서산대사의 이름을 딴 예언서, 일명 서산대사비결은 조선 후기 혼란 속에서 민중들의 불안을 반영하며 탄생했다. 이 예언서는 단순한 설화나 민중 구전과는 다르게 특정한 시대적 배경과 민중의 염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진 텍스트로 이해할 수 있다. 조선 후기의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은 민중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예언과 방향성을 찾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자아냈다. 조선 후기, 특히 19세기 말에 이르러 조선 사회는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었다. 국군은 쇠락하고 있었으며 왕조의 통치력은 약화되고 있었다. 이 시기는 민중들에게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안겨주었다. 농민 봉기와 외세의 침탈 그리고 부패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예언서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 예언서는 단순히 미래를 예견하는 도구로서뿐만 아니라 당시 민중들에게는 정신적 안식과 위안을 제공하는 수단이었다. 서산대사라는 역사적 인물의 권위와 신비감이 결합된 서산대사비결은 바로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결과물이었다. 서산대사비결의 주요 내용은 조선 말기의 혼란과 그로 인한 변화 그리고 새로운 질서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다. 이 예언서에서는 특히 을사년이 중요한 분기점으로 언급된다. 서산대사가 을사년은 한반도의 운명이 크게 요동치는 해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지며 이 해에 신중하고 조심할 것을 당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을사년은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기에 적합한 시기로도 묘사된다. 이는 단순히 한 인물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를 새롭게 이끌어갈 새로운 가치와 질서의 탄생을 상징한다. 서산대사비결은 또한 당시 유행하던 예언서 정감록과 많은 부분에서 연결성을 보인다. 정감록은 조선 후기 민중들에게 가장 널리 퍼졌던 예언서로 조선 왕조의 몰락과 새로운 왕조의 출현 그리고 이상적인 사회의 도래를 예언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산대사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예언들은 이러한 정감록의 메시지를 변형하거나 보완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정감록에서 언급되는 길지와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는 서산대사비결에서도 반복되며 이는 민중들에게 희망과 방향성을 제공했다. 을사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역시 정감록과 서산대사비결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산대사비결의 내용은 단순히 민중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경고와 교훈을 담고 있었다. 예언서에서 언급되는 코가 검은 장군이 북쪽에서 등장해 이씨 왕조를 전복시킬 것이라는 예언은 조선 말기의 정치적 불안을 반영한 것으로 당시 민중들이 느낀 위기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예언은 실제로 조선 말기 역사적 사건들과 맞물려 해석되며 예언서가 민중들에게 강한 설득력을 가졌던 이유를 설명해준다. 역사적 관점에서 서산대사비결은 단순한 민속적 텍스트를 넘어 조선 후기 사회의 심리적, 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민중들은 이 예언서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를 직면하고 혼란 속에서 희망을 찾고자 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예언서가 가진 한계 역시 분명하다. 서산대사비결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메시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민중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심리적 위안에 머무르게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현대적 시점에서 보면 서산대사비결은 여전히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저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미래를 향한 비전과 성찰을 제시할 수 있는 텍스트로 읽힐 수 있다. 특히 2025년과 같은 중요한 전환기를 앞둔 시점에서 서산대사비결이 담고 있는 신중함과 경계의 메시지는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국군이 요동치는 시기일수록 민중들에게는 집단적 지혜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서산대사비결은 민중들의 집단적 염원과 두려움을 반영한 역사적 기록이다. 이는 당시 민중들에게 방향성과 희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으며 현대에도 교훈적인 가치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예언서들은 민중들이 겪었던 혼란과 불안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마주한 과제를 성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감을 제공한다. 누군가는 2025년을 두려움의 해로, 또 다른 누군가는 희망의 해로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국군은 스스로를 믿는 이들의 손에서 빚어지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혼란스러운 예언 속에서 두려움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힘을 키우고 희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언에서 자주 등장하는 변화의 시대란 결국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역경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늘 국운이 휘청거릴 때 더 큰 도약을 이루어냈습니다. 과거의 고난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희망과 의지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이나 불안이 앞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언은 늘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하나는 변화에 휩쓸리는 길,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변화를 이끄는 길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스스로 변화를 이끄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기술과 문화 그리고 우리가 지닌 정신적 유산은 이 시대의 새로운 빛을 비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듯 구구는 결코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구구는 우리 모두의 의지와 노력이 함께 만들어가는 커다란 강물과 같습니다. 한 방울의 물방울이 모여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듯 우리의 작은 희망과 실천들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을사년은 단지 하나의 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문이 될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이 특별한 해에 우리는 그 문을 열고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한다면 이 나라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더 빛나는 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함께 희망의 길을 걸어봅시다. 2025년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